안녕하십니까. 5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통해서 붕괴장 기입하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회계에서 거래는 일반적인 상간습 거래와 달리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정간 변화를 가져오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난, 파손, 화재, 감가상각, 대손상각과 같은 것들은 회계상 거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붕괴를 해서 붕괴장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붕괴는 제일 먼저 절차가 거래를 분석하고, 거래가 인식되고 거래를 분석합니다. 이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분석한 뒤에 이름을 줍니다. 계정 과목을 주고,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확정하는 붕괴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러분하고 숙달이 되면 제가 한쪽을 먼저 결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을 했고, 오늘부터 다시 복습을 하면서 전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요소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뭐요?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항상 차변을 합계한 금액과 대변을 합계한 금액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이 같아진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고,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붕괴 문제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건물과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고 했습니다. 출자하여 개시했습니다. 누가 돈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업의 소유자가 돈을 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인데, 부채는 누가 기업에 돈을 냈다? 채권자. 자본은요, 소유자가 기업에 돈을 납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자라는 말은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에 돈을 냈다는 얘기죠. 물론 기업에 출자를 할 때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지만, 현물, 토지나 건물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대변 이렇게 봅시다. 쉬운 쪽부터 할까요? 기업에 들어온 게 뭐가 들어옵니까? 예, 건물 10만 원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20만 원이 들어오죠. 기업에. 즉 건물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20만 원 했죠. 즉 자산 증가는 차변 맞죠? 그죠? 이제 대변을 봅시다. 대변에 30만 원이 와야 되는데, 이 건물과 현금이 왜 왔습니까? 왜 기업에 들어왔습니까? 네, 출자했다고 했죠. 그래서 출자했을 때 뭐라고 쓴다? 자본금 30만 원 씁니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었죠. 자산 증가 차변, 자본 증가 대변 맞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상품 2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가 25만 원 증가되었죠. 항상 쉬운 거 먼저 해 놓으세요. 자, 대변에 돈을 줬다면 현금. 그죠? 돈을 안 줬습니다. 외상으로 샀다고 했죠. 제가 외상 매입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입 채무를 쓰셔도 되는데 외상 매입금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뭐가 된다?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다시요. 상품 2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에 오는 거 맞죠? 차변에 상품 2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25만 원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임차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볼까요? 대변에 기업에서 현금이 얼마 빠져나갑니까? 15만 원 빠져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 맞죠? 자, 차변에 15만 원이 왜 빠져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빠져나갔다? 예, 좋습니다. 임차료라는 뭐요? 비용이 발생되었죠. 비용 발생 차변, 대변에 현금 15만 원 대변 되었죠. 자, 다시 한 3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원가가 15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매출했네요. 15만 원짜리 2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이익입니까? 예, 5만 원이 이익입니다. 자, 이 문제 나중에 여러 가지 분계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자, 참고로 여기서 나중에 계정은 우리가 어카운트 해서 AC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C도 줄일게요. 나중부터는. 자, 원가 15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대변에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습니까? 네, 15만 원짜리가 나갔죠. 그 다음에 받을 돈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돈을 받았다면 현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이때도 외상 매출금 얼마요? 2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나중에 통합 계정으로 매출 채권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나머지 5만 원이 뭡니까? 예, 15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15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외상으로 파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 맞죠? 자산 증가 20만 원.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짜리 나갔습니까? 15만 원짜리 나갔죠. 나머지 5만 원이 뭐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 발생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5번. 거래처 갑에게 현금을 대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제 기업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 10만원 자산이 감소하죠. 차변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금 나중에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니까 빌려줄 때자 씁니다. 대여금이라고 씁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차입금이라는 뭐가 된다? 네, 부채가 되겠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산 증가, 대여금이라는 자산 증가 10만 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10만 원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3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봅니다.
예, 붕괴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자, 사실 거래의 종류는 우리가 이 거래를 학습한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했어야 될 건데 조금 뒤로 미뤄서 붕괴를 배우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먼저 손익의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은요, 비용. 이건요, 예,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과 이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는 손익, 즉,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 20만 원 차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죠. 수익과 비용에 영향 안 주죠. 차변의 자산 증가가 전액 대변의 자산 감소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다른 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손익거래라 했습니다. 그대로 거래 전액이 손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가 다른 쪽에 전액 비용이나 수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볼까요? 급여를 조금 분개가 어려운 문제 내놨네요. 출자금에 대체했습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되었죠. 10만 원 발생되었는데 이걸 전부 다 출자금으로 대체했으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 10만 원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자본 증가가 전액 다른 쪽에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까? 급여라는 비용 발생, 즉 손과 이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 상품 원가 5만 원을 6만 원에 이번에는 현금으로 매출하다고 되어 있네요. 매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6만 원 증가했죠. 예.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습니까? 5만 원짜리 나갔죠. 그리고 나머지 만 원은 뭐다고요? 네.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일부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줬고 일부는 어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전액 자산 부채 자본에만 영향을 줬다면 교환, 아니고 또 전액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줬다면 손익거래. 이 두 놈이 합쳐졌기 때문에 무슨 거래? 혼합거래라 합니다. 자, 3분 더 될 테니까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의 수는 받죠. 지는 지출하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그 전산회계나 FAT 시험을 치실 때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현금 거래에서 입금은요, 입금이란 얘기. 자, 현금 거래에 현금이 개입됐다는 얘기죠. 입금 거래,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출금 거래,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차변에 들어옵니다. 그죠? 5만 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가 5만 원입니다. 즉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전액 뭐로 들어왔습니까? 현금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걸 가리켜 우리가 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이라면 나중에 이제 전표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라고 하는데 입금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적혀 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 현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입금 해놔놓으면 우리가 상품, 그러면 상품 때문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상품을 팔았구나. 입금 해놔놓고 건물, 건물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건물을 팔았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자, 볼까요? 다음번 두 번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건물 구입했다.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가 차변에 20만 원 증가되었죠. 그 다음에 현금을 뭐 했다고요? 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20만 원 일어났습니다. 즉 한쪽에 자산, 부채, 자본, 뭐 비용이나 비용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액 뭐라고 됐다? 현금이 나갔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출금 거래라 하는데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 또한 똑같습니다. 나중에 출금 전표에 적히면 자, 보세요. 건물 출금이고 건물이라면 건물을 사고서 돈이 나갔구나. 자, 출금 전표에 상품이라고 적혀 있다고 봅시다. 뭡니까? 상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겠죠. 좋습니다. 현금이 나갔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체 거래인데 이게 이제 전부 대체 거래가 있고 일부 대체 거래인데 전부 대체라는 얘기는 전부 현금이 전액 개입이 안 됩니다. 자, 밑에 볼까요? 비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 감소 5만 원이죠. 50만 원에 5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5만 원인데 여러분 자, 요때 보세요. 비품은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이 아닐 때는 우리가 미수금으로 적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상품이나 제품 등과 같은 이걸 우리가 가리켜 재고자산이라 합니다.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놈입니다. 이 기업에서. 자, 우리가 하이마트는 뭐 팝니까? 가전제품이죠. 그럼 이거를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샀다.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미수금과 외상으로 샀다면 미지급금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한쪽에 자산, 부채, 자본, 뭐 수익, 비용도 올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현금과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이걸 대체거래라 합니다. 대체거래. 하나만 살짝 더 볼까요? 문제를 하나. 만약에 상품을 10만 원 팔았는데 돈을 5만 원 받고 나머지 5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끊겨버렸네요. 다시 봅니다. 자, 상품을 20만 원에 팔고서 현금을 15만 원 받고 나머지는 돈이 없다고 해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자, 그러면 상품이 나가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입금거래죠. 이제 상품이 나가고 이렇게 현금이 개입 안 됐다면 이걸 우리가 대체거래라 하죠. 그래서 이놈이 보시면 우리가 아까처럼 상품을 팔고서 만약에 20만 원, 현금을 다 받았다 20만 원. 이건 뭡니까? 입금거래. 만약에 현금을 안 받고 상품을 팔고서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20만 원. 요거는 대체거래죠. 전부 대체거래.
근데 요거는 일부 입금, 일부 대체 거래가 돼서 이걸 일부 대체 거래라고는 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 전산회계 할 때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대체 전표라는 데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표라는 개념을 배우셨는데 전표라고 입금거래, 출금거래, 대체거래 그대로 갑니다. 전표, 입금거래는 입금전표, 출금거래는 출금전표, 대체거래는 대체전표에서 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시험 칠 때는 입금, 출금, 대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분 정도 드릴게요.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요. 붕괴를 통해서 붕괴장 기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기입하는 절차를 우리가 정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정기에 대해서 봅니다. 정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붕괴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자, 붕괴장에 붕괴되어 기입된 거래를 어떻게 한다? 총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 계좌 이렇게 봅니다. 자, 볼게요. 현금이라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A씨라고 한다면 현금 계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요 전체를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현금 계정 과목인 거 됐죠? 계정 계좌 자꾸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정기다. 그럼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요 정도만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자가 있고 적요가 있고 분면은 뭐겠습니까? 예. 붕괴장 번호 페이지 번호가 되겠죠. 붕괴장 페이지 번호. 그다음에 금액이 있고 똑같습니다. 좌우가 일자 적요 분면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식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만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일자 적요 분면 금액, 일자 적요 분면 금액 이걸 연습할 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측처럼 보세요. 어떤 모양입니까? T자 모양이죠. 그래서 T 계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일자 적고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고 뭐 3월 5일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습니다. 요걸 뭐 어떻게 한다? 일자 적요 분명 금액 요거를 갖다가 약식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약식으로 적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T 계정이다 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T 계정을 활용해서 붕괴에서 정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한 1분 드릴게요. 예,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보고 갑시다. 분계장이 일자 있었고 적요 있었습니다. 차변을 여기다 적고 대변을 여기다 적고 거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 원면은요 총계정 원장의 번호다 했죠. 그래서 원면과 분면을 아셔야 되는데 분면은 어떻게 분계장 번호가 됩니다. 그죠? 이 원면은 총계정 원장 번호인데 총계정 원장은 대부분 현금이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이 총계정 원장이 계정 과목별로 쭉 발생하겠죠. 계정 과목이 10개면 10개의 총계정 원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품이 3번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을 적었다. 그럼 어떻게 3번이라고 적어주시면 우린 총계정 원장에 3번에 찾아가시면 총계정 원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3월 1일 뭐 쭉 해서 금액을 적었다. 그러면 이 분면에 1 적혀 있다면 붕괴장의 페이지 번호 1번에 찾아가시면 요놈이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면, 분면은 붕괴장의 어느 페이지, 총계정 원장의 몇 페이지에 적혀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갑니다.
과거에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온다 하면 좀 그렇고요.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들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된 차변 금액은요, 차변에 자 금액을 기입합니다. 금액을 차변에 금액이 있으면 차변의 금액을 적습니다. T 계정에 차변에 차변에 적습니다. 그죠? 금액을 적습니다. 붕괴된 대변 금액은 어디다 적는다고요? 대변의 금액을 적습니다. 자, 금액 이외의 것은요, 상대 계정을 적습니다. 자, 상대 계정이 둘 이상일 경우에 뭐라고 적는다? 죄자라고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고 갑니다. 붕괴된 차변 금액은 차변에 기입합니다. 붕괴된 대변 금액은 대변에 기입합니다.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을 기입합니다. 상대 계정이 둘 이상일 경우 죄자라고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페이지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달 3일 현금 20만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자, 붕괴 볼까요? 요다가 할까요? 자, 차변에 기업에 현금 얼마 들었습니까? 예, 20만원. 차변 요소 현금 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대변에 자, 20만원인데 네, 자본금이라는 자본금이 증가되었죠. 자, 1월 3일날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잉크색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제 전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현금은 계정 과목, 현금 계정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계정 계좌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이라는 놈이 붕괴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차변에 붕괴되어 있죠. 차변에 붕괴된 금액은 어디다 적는다? 차변에 20만원 적습니다. 1월 3일 차변에 붕괴된 금액 차변에 적었습니다. 그죠? 자, 자본금이라는 자기 집에 갑니다. 자기 집 문패를 찾아 들어갑니다. 붕괴된 대변에 붕괴가 되어 있네요. 대변 금액은 대변에 적습니다. 1월 3일 적었습니다. 그죠? 자, 붕괴된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기입했습니다. 자, 금액 이외의 것은 뭘 적으라고요? 이제 이름을 적는데 금액 이외의 것은 어떻게? 상대 계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상대 계정이 뭡니까? 자본금. 자, 자본금 금액은 대변에 적었죠. 대변의 금액은 대변에 적었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뭡니까? 현금이다. 그죠? 현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붕괴된 차변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니까 적었죠. 그 다음에 붕괴된 대변 금액은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니까 현금을 적었겠죠. 자,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볼게요. 우리가 이 거대들 나중에 없더라도 가만히 보시면 차변에 붕괴만 보고 거대들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적혔습니다. 자산 증가죠. 현금이 들었죠. 왜 들었는가 보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대변에 자본이 적혀 있으면 자본 증가죠. 그래서 자본 증가니까 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자꾸 하시다 보면 아, 현금을 출자했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T 계정에서 보시면 현금이 자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똑같습니다. 증가 어디? 거래의 판료수하고 똑같습니다. 증가 차변 감소 대배입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계좌에 20만 원이 차변에 적혔기 때문에
아, 증가되었구나. 뭐 때문에 증가되었다? 자본금.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대변에 뭐가 있다고요? 예, 자본금이 있죠. 현금이 증가되었는데 자본금 때문에 증가되었구나. 아, 현금이 자본으로 들어왔구나. 출자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자본금 계정 우리 보시면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 계정은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입니다. 자, 대변에 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대변에 20만 원, 즉 자본이 20만 원 증가되었는데 차변 이걸 보니까 반대편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현금이 적혔죠. 자본 증가인데 뭐로 들었다? 현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만약에 10만 원 적혀 있고 건물이 적혀 있다. 아, 자본 증가가 10만 원 되었는데 뭐가 들어 있다? 반대편에 건물로 자본을 출자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5일 건물을 구입하고 차변이 건물이 구입되어 들었죠. 20만 원. 대변에 돈 줬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요? 20만 원 나갔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앞에 분계 전기가 1월 3일 날 현금 차변에 20만 원 있었는 데서 연속합니다. 자, 건물이 차변에 분계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분계된 금액은 어디? 차변에 금액 적고 1월 3일 금액 이외의 것은 뭘 적습니까? 네, 상대 계정 현금을 적습니다. 됐죠? 자, 현금 분계된 대변 금액은 대변 현금 20만 원 적고 1월 3일 자,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뭡니까? 건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분기부터 건물 2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 20만 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20만 원 왔죠. 자, 분계된 차변 금액 건물이라는 계정 계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차변에 분계된 금액은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현금 적었습니다. 건물 대변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건물 적었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마지막 복습. 요 문제 천천히 할게요. 자, 1월 10일 날 상품 원가 1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2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 12만 원 증가되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어떻게 됩니까? 상품 10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 되겠죠. 자, 여기 넣어놓고 전기를 할게요. 자, 분계된 차변 금액, 외상 매출금이라는 놈을 찾아갑니다. 1월 10일 차변 금액은 차변에 12만 원 적습니다.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을 적으려고 봤더니 몇 개입니까? 2개죠. 이때 뭐라고 적는다? 죄자라 적습니다. 자, 분계된 차변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을 적으려고 봤더니 뭐가 있다? 2개가 있으니까 뭐라고 적습니까? 제자라고 적습니다. 됐죠? 자, 분계된 대변 금액 대변에 적었습니다.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외상 매출금. 자, 상품 매출이익 분계된 대변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1월 10일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핵심. 분계된 차변 금액 차변에 적었습니다. 금액 이외에 2개 적을 보니까 2개죠. 제자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치실 때 보면 상품, 상매익, 반대 것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그 4주차에 우리가 퀴즈를 냈죠. 퀴즈를 냈는데, 이거 성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몇 번을 응시하셔도 좋습니다. 공부하라고 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맞을 때까지, 정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5주차도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럼 여러분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5월 중순쯤에 칠 예정인데, 이 중간고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과제를 냈고, 그 다음에 퀴즈를 냈죠. 이 과제와 퀴즈에서 제가 거의 80 내지 90%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고 과제와 퀴즈를 잘 풀이하시면 중간고사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고요. 제가 첫째 시간에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3일 회계법인에서 나오는 회계 관리 2급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5주, 6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교재 문제도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교재를 탑재하는 것이 우리가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제 이 영상 파일이나 PPT 파일을 다른 친구들인데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본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문제는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를 풀이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그 교재를 보고서 풀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교재를 준비를 한 주나 2주 안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주쯤 되면은 우리 대학에서 웹X라는 프로그램 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하고 한번 미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미팅을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갖다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1주, 2주, 3주, 5주차 전부 다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시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